오랜만에 배정됐습니다. 축구 승무패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축구에선요, 배당에 대한 움직임이 있고 배당에 대한 비슷한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직전 차수도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국내 배당에 대한 특이 흐름들이 있죠. 이것들 역시나 지금 하나의 데이터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데이터라고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배당과 국내 배당의 그 절삭치를 비교했을 때 이 배당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절삭이 맞냐 아니냐, 이거는 K리그는 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배당에 대한 동일 배당에 대한 특이점도 굉장히 좀 높게 더 사는 이유겠죠. 또한 이 배당 자체가 해외 배당에 대한 일정적인 배당이 아니고요, 그 배당 자체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 역시나 유럽 6대 리그뿐만 아니라 모든 배당들을 제가 다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겠죠. 경기력을 물론 배제하면 안 됩니다. 경기력은 최우선시가 돼야 돼요. 하지만 이런 특정 흐름들 자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제가 전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전 차수에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K리그하고 좀 비슷한 목적이겠죠. 자, 축구 승무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회원분들이 좋아하시는 컨텐츠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컨텐츠입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다면 저도 지속적인 영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죠. 구독자분들의 엄청난 증가, 3,400%가 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 유입된 것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다 모든 걸 인증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다면 저도 영상 작업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댓글 옆에 하이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울산하고 전북입니다. 역시나 현대가더비인데요. K리그가 지금 힘이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최악의 월드컵을 끝난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 여파는 지금 K리그에도 흘러가고 있고, K리그 구단들이 쓰고 있는 그 막대한 세금들, 어찌 보면 외국인 선수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그 20억 이상의 세금들을 쓰지 말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제대회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당연스러운 건데, 지금 K리그가 약간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가더비는 아시겠지만 홈팀에 대한 그 이행도, 홈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승률이 좀 높은 더비입니다. 전북현대는 최근에 지금 울산현대를 만나서 2전 전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연승을 한 게 최초입니다. 최근 20경기로 봤을 땐요. 또한 이때 감독님은 보액 감독님이죠. 감독님이 지금 바뀐 전북현대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팀 다 굉장히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부족하죠. 지금 울산현대는 2위고요. 전북현대는 4위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경기력으로 봤을 땐 이 두 팀의 공격력이 그렇게 화려하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팀 다 굉장히 전술적으로 봤을 때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진 능력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요, 일단은 저득점 베이스 혹은 그리고 또한 무승부 베이스로 먼저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배당이 없죠. 배당이 뜨면 배당 데이터들도 다 포함해서 또 다시 데이터 등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김천하고 여러분들 부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김천은 제가 항상 강팀이다라고 했고요. 전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8년 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김천 상무는 왜 강팀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좀 공감을 많이 못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 여기는 외국인이 없는 상태로 경기를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경기력이 좋지? 이렇게 많이 표현하셨거든요. 두 가지 여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김천 상무에 입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국내 자원인 에이스 자원들도 그냥 김천 상무에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김천 상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추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자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국내 자원들 중에는 베스트 자원들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김천 상무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프로에서 원래 그렇게 빛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입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 선수들한테는요, 김천이 마지막 무대입니다. 왜? 이게 재계약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군대를 전역하는 이 시점에서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임의 탈퇴를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경기를 해야겠죠. 내가 프로에서 뛸 수 있는 마지막 경기다라는 그것도 있고, 또한 합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지금의 김천 상무는 부족하냐? 선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부분과 좀 밖으로 겉돌죠. 네, 한마디로 김천 상무에 입대하는 지금의 자원들을 보면요, 네임드가 있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항상 좋았던 김천 상무인데 이번 대상자들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의 네임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프로에 있었을 때도 주전급 자원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력이 뒤로 가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선수에 대한 부족이죠. 부천입니다. 부천은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인데 최근에 지금 공격적인 축구가 안 돼요. 그러면서 선수비 후역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담조로운 뚝딱 플레이, 세트 플레이에 대한 제공권 강점으로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느리고 답답하죠. 네, 너무 느리고 답답한 안 좋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지금 봤을 때 두 팀 다 경기력이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역시나 저득점 베이스가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역시나 배당에 대한 데이터를 끝까지 봐야 되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김천우의 혼이점까지 따진다면 김천의 승모가 좀 더 근사치가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는 현재 상황이네요. 자, 그 다음은요. 광주하고 포항입니다. 광주, 지금 이번 시즌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는 최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겠죠. 광주의 이정효 감독님이 떠난 다음에 광주는 무너졌다. 역시 광주는 이정효 감독님 빨이다. 그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팩트는 아닙니다. 감독님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했던 것도 사실이지만요. 광주만큼 지원을 못 받는 팀도 없을 거예요. 아마 선수단 가치를 제가 계산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낮은 선수단 가치를 구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다른 팀들과 선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차이가 크죠. 어찌 보면 2부 리그에 있는 수원 삼성보다도 역시나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주는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또 승리가 없죠. 더 넓게 본다라 가면 10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지금 1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죠. 직전 경기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울산에게 21개의 슈팅과 10개의 유효슈팅을 헌납할 정도로 굉장히 힘겨운 축구를 보여줬던 광주입니다. 반대로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요,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하면서 빠른 전환을 하는 팀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K리그 1보다 K리그 2가 전술적으로 더 이행도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K리그 1이 더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인 측면의 대입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강등이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를 보는 시선 자체도 K리그 1보다 K리그 2가 더 재밌습니다. 아무튼 지금 포항은 전방 압박 플러스 공격 축구를 구사하고 있고요. 역시나 역습 카운터가 가장 좋은 팀이죠. 그걸로 인한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가 라인을 내려버리고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장점도 사라져버리는 게 현재의 상황이겠죠. 아무튼 현재 그래도 경기력과 밸런스를 봤을 땐 포항이 좀 더 우위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울산 현대하고 전북 현대 지금 대체적으로 역시나 이것도 호미점까지 넣는다라고 하면요. 울산 현대가 그래도 좀 더 낫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아직 배당 데이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못 넣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 뜨면 회원분들에게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안산하고 수원 삼성입니다. 네. 수원 삼성,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했지만 수원 삼성은 그렇게 강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수원 삼성 지금 원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5승 2패로 원정 성적 역시나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나 홈 성적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되는 게 있겠죠. 자, 수원 삼성의 경기력이 안 좋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모든 팀들을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스쿼드가 있는 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잉글랜드하고 튀니지하고 축구를 한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잉글랜드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경기력 부분을 봤을 땐 약간 대등했어요. 그러면서 잉글랜드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럼 잉글랜드의 경기력이 좋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겠죠. 전술적인 이해도가 좋다라고 봐야겠을까요? 아니겠죠. 반대로 튀니지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입니다. 많은 자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팀과 어찌 보면 투자를 받지 못하는 팀들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어느 팀이 어떻게 극대화를 시키냐 이거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수원 삼성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좀 답답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근데 가장 긍정적인 건 계속 전방으로 뻗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들은 좋다. 하지만 세밀함이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다. 반대로 지금 안산그리는요 5연패 늪에 빠지고 있죠. 근데 오히려 저는 안산그리가 좀 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연패를 당하고 있지만요 얘네들은 계속 얘네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공격에 대한 그 빈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유효슈팅들을 빼고 있어요. 하지만 득점이 좀 안 되고 있죠. 아무튼 안산은 그래도 저는 전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올해부터는 2부 리그가 강등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2부 리그는 강등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부 리그에서 더 전술적으로 편한 경기 운영을 한다라는 건 어차피 얘네들은
최악이 없어요. 그죠? 리그를 꼴찌로 마무리한다라는 거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전술적인 이행도가 좀 더 편한 건 2부 리그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2부 리그는 강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체크가 돼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봐요. 예. 유럽 6대 리그 시작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 보잖아요. K리그 지금 계속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8월달 유럽 6대 리그 시작하는 순간 안 보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랬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산과 수원 삼성 둘 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한 얘네들은 일단 저득점보다는 다득점에 대한 베이스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수원 삼성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긴 힘들 것 같은데 전술적으로 무보다는 승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스쿼드 싸움이 좋은 수원이 그래도 좀 더 우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대구하고 성남입니다. 제가 지금 2부 리그에 있는 팀들 중에 가장 좋게 봤던 팀이 어디냐면 역시나 대구죠. 왜냐면 대구가 지금 좋게 봤던 거, 전 대구하고 서울 이랜드를 좋게 봤는데 그 이유들이 좀 있는 게요. 이 전술에 대한 극명한 그 강점들을 계속 잘 살리냐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지금 공격적인 부분에서 전 나름 굉장히 좋은 준수한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직전 경기도 대구가 승리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이전 차수에 대해서 월드컵이 끝난 첫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했었어요. K리그를. 그쵸?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시작한 건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대구는요. 공격적인 색깔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팀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전술적으로는 성남에게 이 대구가 보여주는 전술이 그렇게 또 좋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상성 역시나 대구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대구가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성남처럼 좀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하는 팀들은 안 돼요. 지금 얘네들은 상대 진영에 적극적인 압박을 하면서 볼 소유권을 빠르게 찾아오고 있고 활동량 중심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남이 맞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라인은 너무나도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지금 경기를 운영했을 땐 이렇게 낮은 라인들은 조금 불편해요. 하지만 여기서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대구는 낮은 라인에 있는 팀들에게도 어찌 보면 공격의 카운터를 때릴 수 있는 제공권의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하게도 갈 수 있다라는 건 역시나 대구의 큰 강점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얘네들을 무승부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면 안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대구의 공격력이 더 많이 올라온 만큼 대구가 좀 더 유리해 보이겠네요. 그 다음은요. 화성하고 바주프런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아시겠지만 모든 내역들을 다 인증하고 보여드린다고 했죠. 이거는 전체 공개가 아닌 회원분들에게도 이미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분들이 유입된 퍼센테이지고 그래프입니다. 기존 회원분들이 아니에요. 기존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6월 달에 재가입률이 98%였습니다. 이건 다 신규분들이시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신규분들이 계시죠. 전 실제로도 모든 영상에는 댓글을 닫고 있지만 회원분들에게 댓글을 다 열고 있죠. 보시면 지금 회원분들의 댓글 보기 있지 않겠습니까? 네. 회원분들의 댓글은 제가 다 노출하고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회원분들의 댓글이 굉장히 좋은 댓글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댓글 보시면 다 이건 회원분들이죠. 1년 넘은 회원분들은 역시나 별 표시고요.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축구공 모양이신데 아무래도 제일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있는 회원분들은 아직도 고정 팬분들이시죠. 검은색 축구공과 별 표시분들 항상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경기, 제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노력하고 있다는 거. 또한 모든 게시글, 야구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야구는 이렇게 전용 영상으로 다 올라가고 있죠. 이 예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따가 영상을 끝난 다음에 게시물을 보시면 최근에 게시물 보시면 야구에 대한 게시물들이 하나씩 올라간 게 있을 겁니다. 이 게시물을 보시면 아마 좀 더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예시입니다. 네. 야구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 다 해서 드리죠. 일본 야구하고 한국 야구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평균 1,2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계시겠죠? 네. 다시금 넘어와서 화성과 파주프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게 제가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도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이거를 좀 권장합니다. 유튜브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감사드립니다. 예. 자, 화성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자, 화성은 지금 홈에서 1등입니다. 홈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저는 화성에 대한 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 감독님의 역할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좀 선수를 좀 편하게 해주시죠. 그게 어찌 보면 화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노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한 공격력을 보여준다는 거 역시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반대로 파주프로는요. 빌드업 기반으로 축구를 하는 팀이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특색 있고 좋았던 팀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우리나라 축구하고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파주 프런이 지금 보여줬던 축구가 저는 굉장히 좀 이색적이고 좋았습니다. 왜냐면 J리그 같았어요. J리그 같은 경기 운영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가지 못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축구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우리나라랑 왜 다르냐?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 유럽 그리고 또한 J리그에서는 이렇게 빌드업으로 이렇게 축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도 빌드업이니까요. 이 템포가 빠른 팀들에게 강점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내려앉아 있는 팀들이 많죠. 아직도 이부 리그도 내려앉아 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팀,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팀, 뭐 이런 베이스가 있긴 하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수비선이 다 대체적으로 낮은 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빌드업으로 공을 돌린다. 계속 공을 돌린다. 상대가 멈춰 있다. 이건 그냥 빈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감독님이 운영하고 있는 제라드 누스 감독님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 파주 프렌의 빌드업이 효과가 없죠. 왜냐면 상대는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파주 프로의 지금 경기력이 메리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빌드업 하는 것보다 이제 또 전진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역시나 지금 3연패를 달리고 있고요. 상대가 같이 싸워줘야지 효과를 보는 팀인데 상대가 멈춰 있으니까 부정적이고 최근 3경기가 아니고 4경기 지금 4연패 중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 빌드업과 공격형 축구를 구사하는 팀의 만남인데 전 개인적으로 화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이게 가장 큰 이점이겠네요. 근데 확실한 건요. 얘네들이 전술적으로 봤을 때 파주 프론이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전술이 또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 프론도 카운터를 때릴 수 있는 확률들은 분명히 열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배당이 좀 더 중요하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용인하고 충북입니다. 용인은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구축한 다음에 빠른 전환을 해서 공격의 찬스를 만들고 있는 팀이죠. 반대로 지금 충북 청주 역시나 측면 자원들을 활용한 돌파하고 크로스를 인한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술을 따고 있습니다. K리그 팀들에 대한 전술을 따고 있는데요. 얘네들도 그렇고요. 얘네들도 그렇고요. 그냥 뚝딱입니다. 예.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일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세밀함을 따려고 하고 있지만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은요. 뚝딱이에요. 네. 그냥 뚝딱입니다. 그거예요. 네. 둘 다 굉장히 낮은 수비 블록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다 뚝딱이라는 거. 보통 그렇습니다. 필드 플레이에서 득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봤을 땐 어디가 그럼 좀 더 근사치가 높냐면 충북 청주겠죠. 하지만 충북 청주의 경기력도 그렇게 긍정적인 경기는 아니라는 거. 네. 둘 다 굉장히 소극적인 경기 운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사이드는요. 충북 청주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 사이드라는 건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팀은요. 이제 노르웨이 리그죠. 노르웨이 리그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저는 노르웨이 리그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한 뭐 라리가, 분데스, 세리에, LADB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미국 축구도 다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역시나 J리그도 다 가지고 있죠. 축구 승무패도 전 다 가지고 있고요. 야구도 다 가지고 있죠. 배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걸 전부 다 회원분들에게 다 공유해 드리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걸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부정적일 겁니다. 왜냐면 저는 공유하는 사람이고요. 오픈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 다 제 노하우인데 저는 공유하는 게 안 좋겠죠? 하지만 저는 이 8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회원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회원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다 앞으로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프레드릭입니다. 탄탄한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 공격을 차단한 다음에 빠른 역습으로 카운터를 때리는 시릴리 축구를 구사하는 팀. 반대로 지금 릴레스트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역시나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요. 공격 패스 플레이를 지향하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를 균형을 만들어내는 팀. 둘 다 보면요. 전술적인 충돌로 봤을 땐 무보다는 승패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전술이죠. 역습 카운터의 프레드릭이냐 아니면 전진 빌드업의 릴레스트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노르웨이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노르웨이는요. 인조잔디 구장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한 여기는 아시겠지만 추워요. 그리고 경기장도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 유럽 6대 리그 그리고 또한 뭐 유럽 6대 리그가 아닌 다른 리그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에서 노르웨이 원정길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불편함은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일단 무보다는요 승패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트롬세하고 볼레랭합니다. 트롬세
트롬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트롬새는 지금 홈에서 1위입니다. 지금 5승 2무 1패.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요.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최전방으로 연결하는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죠. 반대로 지금 볼레랭아의 지금 원정은요. 지금 1승 1무 3패, 최근에 지금 3연패를 달리고 있죠. 중앙 미드필드진에서 유기적인 패스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요. 측면 자원들 역시나 돌파하고 그걸로 인한 이점을 만드는 팀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요. 얘네들의 최근 경기력 5월 30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얘네들도 월드컵 때문에 멈춰 있었죠. 이번이 지금 첫 스타트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축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애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쉬었다 가는 애들이 있죠. 리그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전 경기력에 대한 기반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다른 장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 일단 이렇게 많이 쉰다라고 하면 가장 긍정적인 건요. 체력적으로 모두가 비축되고요. 전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강을 하죠. 하지만 전술이 바뀔 확률은 없어요. 여기서 더 많은 보강을 한다는 거겠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지금 경기력과 경기에 대한 운영 빈도를 봤다라고 했을 땐 트롬새가 좀 더 우위에 보인 것 같습니다. 트롬새는 최근에 경기력에 있어가지고 부정적이었거든요. 홈에서의 경기력은 좋지만 최근 3경기에서 역시나 승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던 트롬새입니다. 그런데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축을 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번 A매치, 월드컵 기간에 유일한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트롬새가 좀 더 나아 보여요. 다음 팀은요 바로 제주하고 대전입니다. 제주는요 지금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고요 측면의 빠른 자원으로 역습 전개를 하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역시나 제공권의 각점을 극대화한다라는 거, 실리 축구를 한다라는 거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요 뚝딱입니다. 필드 플레이에서 무언가 장면이 나오기에는 힘들죠. 현실적으로 지금 제주가 운영하고 있는 템포 자체가 너무 느려요. 근데 여러분들 K리그 1하고 K리그 2를 보신 분들은 분명히 좀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K리그 1 너무 재미없어. 차라리 K리그2가 더 재밌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난 둘 다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K리그 선수들이 너무나도 경기력이 떨어지냐? 그냥 선수의 개인력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고요. 리그의 흐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체적으로 라인을 낮춰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면요. 상대가 계속 무리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뚫을 수 있는 정도의 어찌 보면 그런 화려한 구단들은 없어요. 네. 지금 템백을 하는 팀들을 공격력으로 뚫은다? 이거는 유럽 6대 리그도 쉽지 않은 걸 알고 계시죠? 유럽 6대 리그는 편차가 큰 팀들이 많잖아요? 이번 월드컵도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템백 월드컵이라고 표현을 했죠. 독일도 파라과이를 뚫지 못했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 그리고 또한 그래도 가치가 높은 선수들이 많은 구단이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리그가 재미가 없겠죠. 네. 아무튼 지금 원정팀인 대전 하나는요 역시나 상대 진영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해가지고 볼 소유권을 빠르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 어찌 보면요 전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냥 전술적인 대립으로 봤을 땐요 어디가 좀 더 유리한 전술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겠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전이 좀 더 낫겠죠. 근데 지금 대전도 바라보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전이 카운터를 맞을 수도 있는 장면들도 나오겠네요. 왜냐면 지금 상대 진영으로 먼저 전진하는 건 대전이거든요. 근데 둘 다 너무 경기력이 그지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전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요 모든 장면들이 다 그려질 수 있는 현상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전술적인 걸로 대입하면 제주가 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 얘네가 먼저 다가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얘네가 좀 더 찬스를 만들기가 좀 쉽겠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인천하고 안양입니다. 자, 인천입니다. 인천 역시나 홈에서 지금 3승 5패고요. 홈 지금 6입니다. 역시나 견고한 수비 블록을 해가지고 공격에 대한 기회를 최소화하고 있고 역시나 수비한 다음에 역습을 하는 팀이죠. 안양입니다. 안양은요 그래도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에요. 먼저 다가가는 팀이고 그걸로 상대를 좀 공략하고 있는 팀이죠. 지금 K리그 1에 있는 팀들 중에 유일하게 먼저 전진하는 팀 중에 하나가 지금 안양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안양은 상대 진영에 먼저 공격적으로 다가가는 팀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술적으로 봤을 때 역습 카운터를 보여주고 있는 인천이 좀 더 유리한 게 사실이겠죠. 왜냐면 인천은 선수비 후역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먼저 공격적으로 다가가는 팀이 만약에 그 공격의 카운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선수비 후역습이 분명 전술적으로는 높지만 굉장히 불리한 전술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이제 나도 라인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뒷공간이 더 많이 파괴되냐? 이거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겠죠. 현재 지금 인천의 수비, 안양의 공격을 비교한다면 저는 그래도 원정팀에 좀 더 높은 배점을 하고 싶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서울하고 강원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요. 강원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강원은 아시겠지만요. 그렇게 많은 좋은 자원들이 있는 팀이 아니죠. 역시나 뭐 네임드가 좋은 선수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융화가 되게 좋죠. 이게 어찌 보면 대전의 가장 큰 장점이지 강원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좋은 자원들이 선수들끼리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서울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 그리고 또한 강원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 얘네들은 저득점보단요 다득점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역시나 좌우 풀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금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이선 침투도 나쁘지 않죠. 얘네들은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고요. 빌드업 실수를 유도하면서 공격의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얘네들도 역시나 무보다는요 승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경기력이 준수하더라고요. 네, 서울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바로 충남 아산과 경남입니다. 충남 아산은요 매해 경기력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좀 답답한 모습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탄탄한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한 다음에 빠른 역습으로 역시나 카운터를 때리는 실리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뚝딱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이 실리 축구를 구사하는 그 공이 떨어지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그 장면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위치가 그렇게 좋은 득점권에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경남은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공격적인 패스를 플레이를 지향하고 역시나 측면을 오가면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균열을 노린다고 하는데요 너무 느려요. 네, 메리트가 없죠. 많은 공들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은 소유를 해요. 하지만 빈공입니다. 너무 템포가 늦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그럼 뭐하냐? 붙이겠죠.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답답하죠. 둘 다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무승부가 좋아 보이겠네요. 그 다음은요 부산하고 김포입니다. 부산은 조금 아이러니한 게요. 원정하고 홈하고 경기력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상해요. 네. 그런데 홈에서의 승률이 이번에 좋거든요. 지금 15골에 6실점입니다. 반대로 지금 원정에서는 18골에 14실점이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느낌? 오히려 홈에서 좀 더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느낌? 좀 저자세로? 이런 부분들이 좀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보는 맛은 원정이 더 나았습니다. 아무튼 최전방 공격수들이 노프를 활용해가지고 역시나 결정력인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빠른 측면 자원들의 역시나 공 배분도 역시나 긍정적인 장면이겠죠. 공격 자원인 지금 샤비에르, 그 다음에 가브리엘, 크리스탄 역시나 굉장히 많은 외국인 자원들, 브라질 자원들이요 좋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그와 동시에 지금 백가운 선수도 4골이라는 많은 득점에 대한 이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인 김민혁도 득점포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거. 득점이 여러 장면들에서 나온다는 게 아무래도 부산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반대로 지금 김포는 루이스 선수가 7골, 루안 선수가 4골이고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공격에 대한 빈도가 좀 떨어져요. 하지만 얘네들은 아시겠지만 역습입니다. 역습 축구가 가장 메리트가 있는 팀이에요. 역습 카운터를 때리는 팀이죠. 그럼 이제 힘의 싸움일 수 있겠죠. 부산의 카운터냐 아니면 부산의 카운터냐 아니면은 지금 김포의 역습이냐. 근데 지금 현재의 기조로 봤을 땐요 부산의 카운터가 좀 더 현명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모든 배당 데이터 전부 다 뜨면 회원분들에게 다 올려드릴 거고요. 아까 보셨던 그 예시 글 그대로 전부 다 올려드릴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럽 6대리그 시작하면 다 올려드릴 거고요. 야구도 다 올라가고 있죠. 아무튼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제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그 부담감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Yeah, it's our game. 데이터의 바다 위 전술을 띄워 치열한 토론 끝에 하나 된 이 목소리. 누구의 패스가 더 날카로운가? 우리의 분석엔 경계가 없지. 모두가 외쳐. 아빠는 축구왕. 뜨거운 의견들이 부딪히는 광장. 축구란 이름 아래 우린 다 친구야. 아빠는 축구왕. 아빠는 축구왕. 본 채널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사행성 행위를 권장하지 않으며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지향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의 분석 영상이며 실제 베팅이나 구매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